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도 HLB 찍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막, 제 장문의 문자로 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는데 죽지 마세요. 여러분 반등할 수 있어요. 반등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모든 거를 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게 심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또 뭐라 그래요? 매도하라 그랬다가 막 쌍욕을 먹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파셔야 됩니다.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결과적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반등할 수 있어요. 좀만 버티자고요. 밑에서 추가 매수 4점 잡아가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뭔 추가 매수하냐? 당장 튀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이 움직여요. 가격이. 물론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점 하를 맞았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거래량이 있어 없어요? 거래량. 거래는 60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물론 60만 주라고 해도 거래 금액 자체가 하나에 6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보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만, 1000만, 억, 410억이에요. 거래 대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4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2조였던 애가 거래대금이 400억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 뭐예요? 잘 봐봐요. 이 구간에 뭐다? 이 구간에 매물이 비어 있다. 자, 우리가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가격들 사이사이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점 하한가를 갖다라는 것은 이 사이 얼마입니까? 67,200원에서요. 이 점하 구간 어디죠? 95,000원까지. 그쵸? 이 사이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비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지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올라감 저항선 85,000원을 생각해야 돼요. 세력들은 계산된 플레이로 움직입니다. 잘 봐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어디겠습니까? 딱 봐도 95,000원에서 그쵸? 어디 많이 물려있겠어요? 11만원. 이 사이에 많이 물려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점 하한가에 뇌동매매로 물을 탔다라고 했을 땐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18,000원 차이 나죠? 그죠? 18,000원. 28,000원이네요. 28,000원 차이 나니까 14,000원 더하면 91,000원. 그죠? 정정하겠습니다. 81,000원. 81,000원. 개인들 평단 말하는 거예요. 개인들 평단이 81,000원에서 그러니까 물을 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하면은 33,000원, 43,000원에 21,500원. 21,500원을 더하면은 98,000원.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평단가가. 그쵸? 평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88,000원이겠네요. 그죠? 88,000원. 그러면은 개인들의 평단가가 지금 81,000원에서 고가권 산 사람 말하는 거예요. 밑에 사시는 분들 말고. 여기 사람들이 형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물을 탄 사람들은. 그죠? 그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뇌동매매 절대 하지 마라. 물 타지 마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가 뇌동매매 하지 말라고 해서 매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점한데 어떻게 매도합니까? 뇌동매매 하지 말라는 건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 하한가에. 그쵸? 그래서 일단 개인들이 위에 물려있는 개인들 평단가가 여기서 물을 탔다고 했을 때 81,000원에서 88,000원일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저항선이 어디예요? 85,000원입니다. 그럼 반등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진짜 신약 승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8만 원대다. 8만 원대. 여기서 그럼 빠졌다가 8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물을 어떻게 타야 돼? 물을 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바닥을 잡는 구간을. 바닥을 잡는 거 기다려야 되고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 물 타면 돼요?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바닥에 잡히는 구간이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 바닥에 잡힌다라고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고요. 올라갔다 빠진 후에 더 이상 이 전 저점을 안 깨는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너도 똑같은 새끼잖아. 너도 막 사라고 했던 놈이잖아. 분명히 하실 텐데 일단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5월 14일 무조건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무조건 2분의 1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돼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이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자. 자, 그럼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자,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치중되어 있는 백인 그리고 항서제약에 그죠? 항서제약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단 해결돼야 되는 게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HLB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죠? 왜 하필 우크라 러시아인지 왜 항서제약의 문제인지 3월 26일 파이널 리뷰에서 왜 도대체 이러한 이슈가 도대체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숨긴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사를 욕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 이미 리스크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런 확실한 자리,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거는 CRL1 관련돼서 2개월 안으로 다시 한번 보완 신청해서 승인을 내주든지 아니면은 6개월이든지. 근데 이게 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계열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6월, 7월에 전환사채가 나오는 계열사가 많습니다. 항상 HLB는 전환사채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하려고 준비하는 것까지 이미 얘네들은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가 낙관하고 있을 때,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 멘탈을 잡고 뭐 해야 된다?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5만원 구간은 라운드 피어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물을 타면 안 된다. 왜? 항상 물은 확인하고 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구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이 사태에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엄청난 거래량 통해서 반등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뭐예요? 중요한 점이 반등을 할 것 같지만 전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탈을 시켜놓고 여기서 들어온 개인차 다 떨궈준 다음 뭐예요? 떨궈준 다음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구간부터 6월 28일부터 언제입니까? 9월 30일입니다. 결과적으로 3달의 시간 동안 횡보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HLB는 CRL 1일 경우에는 한 달 안으로 빠르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반등을 줄 것이고 CRL 2일 경우에 이런 모양으로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HLB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번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물을 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뇌동매매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반성하시고요.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 잔량이 2,100만 주 있는데 뇌동매매로 추가 매수하는 거 정말 미친 거고요. 왜? 당연히 개파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파락 후에 바닥을 정확히 잡고 나서 반등 타점을 노릴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때처럼 문자 한 통 안 보내서 대응 못 받으시 말고요. 위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H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2분의 1 매도하신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얼마나 많이 매도했는지 솔직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매도 이렇게 완료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매도하시는지 좀 보려고 체크해서 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댓글 꼭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 부분 앞으로 이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승인이 되는 시나리오도 준비하되 승인이 안 돼서 점아가서 바닥에서 개미 털고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패턴들도 고민해봐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 전략자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쵸? HLB 시나리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릴 거니까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딘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을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정말로 기분이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아니면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정말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비중이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